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22일 목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하락을 보였던 뉴욕 시장이 간밤에 나스닥을 필두로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고무적인 분위기는 시장이 잡았는데 미국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의 글을 좀 봐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반등 그 이상의 의미는 잘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말미에 시장을 좋게 보면서도 말미에 꼭 사족처럼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시장의 조심스러운 면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계속 말씀드려 오는 거지만 시장이 모멘텀이 없다.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이 잘 빠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토론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장도 간밤에 미국 시장 반등 소식에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했어요. 상승 출발은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큰 반등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끝나서 코스닥, 코스피 다 양대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끝나기는 했지만 뭔가 좀 찜찜한 그런 게 이제 남아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 3200을 초월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장중에 3196을 넘었으면서 이제 3200 그래 미국도 강하게 반등했으니까 반등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오후 들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그 폭을 조금씩 늘려가니까 계속해서 우리도 그 상승했던 폭을 좁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에서 1652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현물은 팔았지만 선물을 외국인들이 사준 게 앞으로 우리 시장 좋게 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파생 상품을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1조 이상 팔았잖아요. 선물을. 그게 이제 한 430선에서 팔은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어제 팔은 것 중에서 일부를 걷어내고 그래서 이제 상환청산을 한 거죠. 그 430에 팔고 오늘 한 427.5에 샀으면 여기서도 어쩌고 굉장히 큰 겁니다. 선물에서는. 그러면서 어제부로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근월물 선물 포지션이 어제부로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그거를 이제 오늘 반이 줄이면서 리밸런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봐야지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사서 앞으로 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외국인한테 끌려다녔어요. 사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장에서 조금 매수 쪽에 폭을 늘리면 조금 우리 코스닥도 조금 더 올랐다가 또 줄이면 이제 같이 줄고 이런 현상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25.71포인트로 코스닥은 끝나고 코스피는 3177.52. 그러니까 양대 지수 다 오르긴 오랐는데 그렇게 크게 반등다운 반등을 못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1974억을 오늘 팔았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165억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그 두 시장을 좀 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 10일 이동 평균이 이게 3178이에요. 3178. 근데 근접은 했지만 결국은 미세한 차이로 이 11선 위에 이제 걸들여 놓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이제 결국 이걸 못했죠. 아주 거의 부근이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의 행보가 기술적으로 봐도 좀 불투명성을 좀 확대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물러났던 제가 말씀드렸죠. 한 2주 동안 전혀 물러서지 않고 그 위에서 쭉 움직였던 코스닥 시장이 5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어제 밑으로 쳐주는데 오늘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을 그냥
이것도 5일 이동 평균선에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탈환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오늘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5일 이동 평균선이 1025.88인데, 오늘 1025.71로 끝났으니까, 이것도 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코스닥도 좀 조정권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에너지가 좀 축적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오늘 그 지구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이제 나오는 거를 여러분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나중에 시장 얘기할 때 제가 이거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또 이제 중국 쪽에서의 공급 리스크 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폴리실리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오늘 대거 상승을 했어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전주에 비해서 8.62%가 올랐다. 뭐 이런 이슈로 오늘은 이제 태양광 쪽이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인프라 부양책 발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굴삭기 관련 뭐 이런 것들도 건설 기계 장비 이쪽도 올랐고, 또 뭐 요새 늘 얘기되고 있는 해운 운임이 특히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3주 연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운 운임 뭐 관련되는 그런 것들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주 중에서 특이한 게 요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스푸트니크 V라고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이제 도입 검토 뭐 얘기하니까 여기 관련된 주식들이 또 갑자기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그 스푸트니크 V는 이 독일이 이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니까 지금 이제 유럽의 EMA 그 유럽 식약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그러니까 유럽 뭐 메디컬 에이전트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지금 심사 중이래요. 이게 써도 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여기에 관련이 있을 거고,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또 움직였고, 또 2차 전지 관련, 어제 이제 뭐 테슬라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그나마 좀 장을 반등시키는데 앞장섰고, 그때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그 소재 재료 관련주들이 오늘 또 올랐습니다. 장이 거의 그 오후에 들어가면서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1.8%나 증가했다. 이런 소식이 급하게 전해졌어요. 한 2시쯤. 그래서 1조 6,566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뉴스가 막 나올 때는 현대차도 한 2% 가까이 상승을 하더니 결국 종가에는 500원 오른 걸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짐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시장 얘기하기 전에 제 책 소개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제목이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세멘 파커스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어제 벌써 어떻게 아시고, 어제 밤부터 예매가 됐거든요. 근데 벌써 예약 매매를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댓글에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URL을 제가 좀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예약 판매입니다. 지금 막 그 인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예약하시면 나오자마자 보내드리는데, 이게 제가 이제 출판사랑 협의를 했어요. 이 초판 그리고 이제 선착순 무지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대면 강의가 가능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뭐 몇백 분 혹은 뭐 1000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 그때의 그런 강연은 이 책에 이제 지금 예약 판매된 거기에 들어있는 그 강연 초대권을 가지시면 들어오실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뭔가 해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거 하신 분들은 그 구매자 등록하는
그게 있어요. QR코드도 있고. 그래서 해놓으셔야지 또 딴 데 신경 쓰시다가 제가 뭐 어느 지역에서 뭐 서울에서 뭐 부산에서 이거 합니다 이랬는데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 늘 부탁드리지만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셔서 이 부탁드릴 때는 항상 그 정확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좀 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좀 여태까지 그 주식 관련된 책이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저 같은 어프로치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다 이제 기술적이나 뭐 방법론인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쪽에서의 제 경험을 얘기를 한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좀 팔아주셨으면 돈보다도 이거 우리 흔한 말로 창피하잖아요. 이게 책 냈는데 안 팔리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많이 얘기하고 여러분도 꼭 한 분씩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장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오늘 이제 시장 얘기 참 중요한 건데 이제 가끔씩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하기 어려운 거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이 이제 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제가 보기엔 참 지루한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그런 갑작스런 생각보다 제법 큰 하락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지금이 그나마 이 시장을 끌고 왔던 게 실적인데 그 실적이 점점 시장에서 이제 약발이 안 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태풍 같이 이게 모든 거를 다 흡수해서 그냥 어저께 그 하락 충격이 뽑아서 나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났다고 얘기해도 시장에 안 먹힐 것이다라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없었으면 이 실적 시장을 조금 좀 길게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게 그냥 일찍 끝나버린 거예요. 어저께 상태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적이 진짜 거의 작년 동기 대비 더블 가까이 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0.22% 꼴랑 500원 오르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이 그만큼 이제는 실적 이슈로는 시장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장은 그거 말고 이제 뭔가 좀 강력한 모멘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그렇게 시장을 다시 막 과열된 그런 시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제 말씀드렸지 뭐 코로나 이런 게 막 갑자기 막 이제 끝났다, 종식됐다, 백신도 막 맞고 했다. 우리 옛날 마스크처럼 이제 백신이 넘쳐난다. 맞고 싶은 사람 아무나 뭐 이런 거 말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실물 경기도 참 어렵게 이렇게 쫓아서 물론 실물 경기도 나빠지진 않죠. 그래서 쫓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약간 이제 시장의 그 메커니즘인데 시장이 쉽게 빠질 것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여기서 뭐 갑자기 폭락을 하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개 경우 초보 투자자나 그런 분들은 이럴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안 빠지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못 오르는 거예요. 못 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다리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쓰거나 이런 데서부터 먼저 못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게 안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시점에서 오를 수가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어제 같은 게 막 이렇게 이틀 연속 푹푹 빠졌다 그러면은 오히려 깊게 빠지면 얼른 들어가서 사고 싶잖아요. 그 사기라도 하죠.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상태의 주시장이 계속되면 이게 적절한 기대 마진을 주질 않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냐?
장이 빠지는데도 적극적인 매수가 못 들어오게 돼요. 그 자꾸 멈칫멈칫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기습적인 이슈, 그러니까 자꾸 이슈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이슈 몰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오늘도 나타나요. 오늘 지구의 날이라서 또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여서 만들면 다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써본 거 뭐 있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 돌아. 여러분 알지만 이 지금 시장에서 주요한 섹터들도 몇 바퀴째 지금 돌았잖아요. 금융권까지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선한 게 있어야 되니까 신선한 건 어떤 거예요? 예. 그런 이제 기습적인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단기적으로 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전문 투자자, 나쁘게는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력이라는 꼭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 짧은 기간의 수급을 통해서 이 주가의 상승을 가져온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세력 그래서 그런 거를 주도하는 그런 걸 세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상이 대형주가 될 수가 없어요. 대형주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소형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소형주를 할 때는 이거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펀더멘탈을 따질 수 있는 계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브런치 카페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응용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양, 양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 뭐죠? 양복 나오고 그 다음에 음복 나오는 날 사서 그 다음날 돌려세우면서 양복 나오면서 파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N자 이렇게 쭉 가다가 툭툭 떨어지면 사서 이제 쭉 뻗으면 팔고 이게 이제 단기로 단타하는데 많이 쓰는 건데 여기에 이제 동원되는 게 10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이동평균의 상관관계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슈로 팍 뛰어갖고 과열주의 이런 거 이제 시장 조치 나오면 이제 거기서 바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하시라고는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같이 들어갔다가도 못 나와서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이거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성격의 거라,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지금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초보 투자자가 이거 내가 모르는 거 이게 막 오르는데 나 이거 대형주만 갖고 있다가 나 이거 바보 아니야? 이거 지금 이런 소형주 이거 날아가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쪽에서 실수하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들어놓는 거예요. 시장이 조금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가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기본 포트 있잖아요. 제가 늘 명품이라고 얘기하던 이런 기본 포트 얘네들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지만 얘네들은 기다리면 반드시 와요. 근데 이런 소형주들 이슈몰이 한 것들은 기다려도 안 와요. 계속 빠져요. 못 빠져나오면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명품으로 세팅되는 거를 어떻게 잘 지켜나가냐. 두 번째는 이 나머지 이제 현금 부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설픈 추가 매수를 하면 이건 현금화도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시는 거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예를 들어서 어저께 사서 오늘 아침에 팔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러시는 분 거의 없어요. 일반 투자가 들은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어제 했다가 오늘 이제 튀어오르면 바로 그냥 주는.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현금을 이제부터는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하고 이 현금을 막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 갖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러면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뭐 나는 그래도 이슈 갖고 하는 종목 갖고 단타도 좀 하고 싶다. 난 깨져도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뭐 현금 한 10%만 떼어갖고 하셔도 되죠.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암호화폐도 얼마 띄어서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의 그 상태를 밸류를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 대상 자체가 우량주여야 돼요. 대상 자체가. 왜냐하면 우량주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불투명하게 움직이면. 근데 그게 하루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깊게 툭툭 떨어졌을 때 일부 현금을 가지고 사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돌아서서 올라가면 바로 익절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그렇잖아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5% 남았다. 이번에 뭐 일부, 그러니까 메인 포트 말고 나머지 현금 갖고 메인 포트에 있는 어떤 종목이 떨어지길래 그걸 좀 샀더니 이게 딱 올랐다. 그래서 5% 남았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파는 게 오히려 낫다. 이게 그 부분을. 왜냐하면 메인 포트는 어차피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이제 긴 호흡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하루하루 뭐 이거 따져보고 이럴 필요도 없죠.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샀는데 이거 언제 팝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습적으로 떨어지는 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랐어요. 오르니까 저한테 댓글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이거 올라서 좋긴 한데 언제 팝니까? 이거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요하게 이렇게 명품 주식이라고 찝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기록했던 그 작년 올해 사이에 기록했던 최고점에서 지금 얼마 내려와 있는지. 장이 이러면요, 그 최고점을 못 뚫어요. 절대로 못 뚫습니다. 그걸 뚫으려면 지수가 한 3,400 가야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가 3,200 넘는다고 3,250 된다고 삼성전자가 지난번 고점을 갈까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진 거죠. 왜 그래요? 그 메인으로 가던 것들이 힘에 붙이니까 지금 다 돌았잖아요. 딴 섹터로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경기민감주니 뭐니 다 돌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수가 된 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생각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해서 툭툭 이렇게 되면 시장 메커니즘으로 깊게 빠지니까 샀다. 그런데 올랐다. 그럼 언제 팔까? 그 최고점에서 80% 도달할 때부터 팔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면 차라리 그게 편하다. 그리고 내가 판 다음날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 나는 스피드도 느리고 또 하루 종일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 메인 포트폴리오 굳히기 그거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좀 지루해도 시장이 우리한테 이제 와도 된다 하는 시그널을 줄 때까지요. 시장은 반드시 그 시그널을 줍니다. 그 시그널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찾는 거죠. 근데 그게 올 때까지는 지루해도 참아야 돼요. 지금 그런 시장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오늘은 그렇게 이제 시장을 정리해 드리고요.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